노후 준비를 위해 에디튜브 시작합니다. 같이 하자 노후 준비, 한 주간 성적 및 이슈, 그리고 이번 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3대 지수의 현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S&P 500은 신고가를 찍으며 4128, 다우존스 지수도 신고가를 찍으며 33,800, 나스닥은 3.1%로 크게 오르며 13,900을 찍었습니다. 그에 반해 러셀 2000은 약보합 정도입니다. 공포지수는 16.69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 이하가 되면 빚을 내서라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대형 기술주 주도로 상승한 국면이어서 러셀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대형 기술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1.662%로 1.7 전후로 안정을 찾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전히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안 좋아지지만 시장도 서서히 익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의 한 주간 등락입니다.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다 오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술주의 상승이 좋았습니다. 한 주간 주요 이슈입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3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91만 명이 나와주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실업률도 6.0%로 전월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인 68만 건을 못 미치고 74만 건이 나와졌습니다. 코로나 전 20만 건 전후였으니 아직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IMF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6.4%로 상향했습니다. 전년도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경제가 6.4% 성장한다면 대단하죠? 2월 무역지수는 711억 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양책으로 미국 내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서 빠르면 4월, 5월 종식한다고 하니 백신 여권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장은 안 좋은 지표들도 있지만 시장은 미국 경제의 빠른 정상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양책 관련 이슈입니다. 연준은 지표가 좋아져도 고용시장이 실제적으로 좋아지기 전까지는 금리도 양적 완화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조 달러 인프라 투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은 리스크가 있으니 지금쯤 어느 정도 익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중 정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슈퍼컴퓨팅 업체 7곳을 제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 미국의 편가르기가 시작되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는 현명하게 해야겠지만 둘 중 하나라면 미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택하면 우리 개인들은 미국에 투자해서라도 각자 도생해야겠습니다. 기타 이슈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6월 개최 예상,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추진, 법인세 인상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술주에 부담이 되는데요. 이것은 잘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28%까지는 아니고 한 20에서 28% 사이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고스 마신콜 사태로 크레딧 스위스가 총 47억 달러 손실을 입었습니다. 노후 준비 종목 성적 및 이번 주 전략입니다. 시가총액 1등 주식 애플입니다. 2위 마소와의 차이는 13%로 아직 멀었습니다. 이번 주 8%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고점 대비 8% 빠진 상황으로 실적 시즌을 맞이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현재 전략은 3월 18일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떠서 위기 대응 중인데요. 요새 너무 실적 기대감이 팽배해 원칙 대비 일주일 정도 먼저 들어가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 분할 매수든 올인이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종식이 된다고 해도 당장 실적이 좋을 종목은 빅테크 종목들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 하지만 실적이 있으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 2.3% 상승했고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입니다. 현재 존버 중인데 가격 하락 시 리밸런싱으로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640달러까지 떨어지면 20% 매도하고 618달러까지 떨어지면 다시 20%를 매도, 5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올인입니다. 그런데 640 찍고 상승해서 662가 되면
다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합니다. 귀찮거나 그 리스크가 싫다면 존버입니다. 요새는 기술주의 상승세가 좋으니 존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으로는 예상 16만 대를 넘어선 18만 대를 인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분기당 25만 대는 해줘야 100만 대를 할 텐데 열심히 해줘야겠습니다. 그 외에 도요타와의 협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껍질을 만들고 테슬라가 머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애플과 폭스콘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10루타 종목 찾기 테마주입니다. 최근 테마는 경제 재계 수혜주입니다. 그 대표 주자인 디즈니인데 이번 주는 똔똔이고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입니다. 총 자산의 1% 정도 투자하고 그 1%도 분할 투자합니다. 테마 내용은 코로나 종식할 경우 역대급 보복 소비가 예상되는 디즈니랜드입니다. 거기에 디즈니 플러스까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가서 놀이기구 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종목의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테마 종결 후 익절해도 되고 존버해도 좋을 주식입니다. 다음 테마주는 PEJ로 엔터테인먼트 ETF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2% 하락했습니다. 디즈니와 같은 테마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종목이 다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 떡락은 아케고스 마진콜 이슈로 박살난 비아콤 CBS와 디스커버리가 종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PEJ는 코로나 종식 테마주도 되지만 아케고스 이슈로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떡락한 종목들을 투자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비아콤 CBS와 디스커버리가 거의 반토막 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마진콜 이슈가 다 마무리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PEJ로 비교적 일부분 투자한다면 리스크도 줄이고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성적 이슈를 끝내겠습니다. 한 주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